붙었다. 뻥이지롱. 안녕하세요. 닥터인사이드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런 몰골로 찾아뵙게 된 건 일요일 당직을 섰기 때문이고 월요일 퇴근길에 화이자 2차 접종을 하러 갈 예정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1차 맞고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고 또 화이자는 2차가 아프다는 얘기가 너무 많잖아요. 실제로 저는 2번 아프게 될지 아니면 생각보다는 멀쩡하게 넘어가게 될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 이미 교차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이 이제는 많을 텐데 단일 접종에 비해서 교차 접종에 얻는 이득과 단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저는 어서 정리를 하고 퇴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퇴근한다. 안녕. 화이자 2차 접종까지 완료하고 30분간 접종장소에서 대기한 뒤에 귀가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1차보다 오히려 들어갈 때 뻐근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오히려 약이 들어가는 느낌은 훨씬 더 스무스하게 잘 들어갔던 것 같고 현재는 접종 부위에 통증이 뭐 특별하게 있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하지만 항상 보통 경험상 접종하고 6시간 내지 12시간이 지나야 반응이 생기기 때문에 오늘 밤이 얼마나 아플지 저는 조금 많이 무섭습니다. 화이자 2차 접종한 지 7시간 정도 지났고 현재까지 뭐 전신적으로 으슬으슬하거나 이런 건 없는데 많이 좀 피곤한 느낌이 들고 주사 부위가 많이 뻐근하고 열감은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밤이 가장 무섭습니다. 네, 지금은 밤 10시고요. 접종한 지 한 11시간, 이제 12시간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 접종 부위의 뻐근한 느낌과 약간의 불쾌한 느낌 외에는 전신 증상은 없어요. 아마 오늘 밤은 안 아플 것 같아요. 아스트라제네카 첫날을 맞고 나서 엄청 밤에 으슬으슬 춥고 몸살이 올 것 같다는 느낌이 사실 딱 있었는데 지금 사실 그런 게 없어서 아마 내일 출근해서도 특별하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 20시간 정도 지났고 아침에 출근길입니다. 밤에 다행히 특별한 이벤트가 없었어요. 약간 피곤한 건 있었는데 몸살, 열 나거나 이런 건 전혀 없었고 1차 때 고생을 해서 그런지 그래도 2차 때는 1차보다 훨씬 조금 나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약 48시간까지는 조금 봐야 되니까요. 접종한 지 24시간이 훌쩍 지났고 퇴근 전에 영상을 찍습니다. 접종 부위 왼쪽 삼각근이 굉장히 뻐근한 게 지속되는 것 외에는 전신 증상은 전혀 없었고 낮 동안 비교적 잘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좀 살려야 되겠기 때문에 권준범 선생님이 몇 개월 전에 올렸던 화이자 2차 영상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댓글을 달아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이 영상에 달렸던 댓글들을 몇 가지 뽑아서 Q&A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는 다들 아시겠지만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얀센 접종 그리고 화이자, 모더나 접종 이 두 가지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은 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한 백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 바이러스 벡터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담는 그릇, 용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그릇, 용기 중에 아데노바이러스라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를 담기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인체에 무해하게 만든 아데노바이러스 벡터에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를 담아서 백신으로 만들게 된 것인데요. 이를 통해서 신체 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를 인식해서 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기본 원리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백신의 문제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껍데기죠. 아데노바이러스에 대한 벡터를 외부 물질로 인식해서 이에 대한 항체를 만들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아데노바이러스 자체가 우리 몸에서는 굉장히 독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를 약독화 시켰더라도 이를 항원으로 인식을 한다면 몸에서 굉장히 발열 등의 무서운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인체가 코로나 대신 아데노바이러스의 항체를 형성했을 경우에 다음에 접종을 하게 되면 2차 반응도 아데노에 대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생성률은 훨씬 더 떨어지게 됩니다. 한편 화이자와 모더나 같은 mRNA 백신은 mRNA, 메신저 RNA라고 합니다. 전령 RNA라는 것을 몸으로 투여를 하는데요. 이 방식은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같이 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체내에 바이러스를 직접 넣어주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RNA의 특성상 관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서 초기에는 영하 70도에 보관해야 된다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현재는 기술적인 혁신을 통해서 이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Q&A를 한번 봅시다. 먼저 백신 간격이 3주에서 4주 막 들쑥날쑥하는데 괜찮나요? 라고 여쭤보셨던 댓글들이 많았고 결론적으로는 괜찮습니다. 모든 예방접종의 제1원칙은 최소 접종 간격을 지켜라 라는 것인데 이 말은 즉슨 최소 간격보다 짧게 맞으면 이 백신에 대한 면역력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뜻이고 반대로 최소 간격 이후에 다소 늦게 접종을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국가적인 상황이고 이 백신 접종 전 국민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날짜를 지정해서 접종을 하고 있지만 피치 못한 경우에는 접종 일자보다 당겨서 맞는 것보다는 무조건 늦게 맞는 것이 이롭습니다.
네, 접종 이후에 접종 부위 관리에 대해서도 많이 여쭤보셨는데 뭐 접종 부위 소독해도 되느냐, 그날 운동해도 되느냐 많이들 여쭤보셨는데요. 접종 첫날은 접종 부위를 문지르지 말라고 합니다. 코로나 백신의 접종 방법이 일반적으로는 근육 접종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근육 부위를 살짝 풀어주는 것이 약물 흡수에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mRNA 방식이기 때문에 이 결합 구조가 굉장히 좀 섬세하다고 해요. 그래서 접종 직후에 여기를 문질러 주거나 하게 되면 물리적으로 구조가 깨져서 정상적인 면역력 획득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 접종 당일에는 절대 이 접종받은 부위에 자극이 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화이자나 모더나 맞으시는 분들은 접종 당일날 운동하지 마시고 샤워도 가급적 하지 않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접종 당일 이후에는 약이 다 흡수되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접종 부위를 문지르시거나 운동을 하시거나 소독을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또 이런 질문도 많았는데 접종하고 꼭 아파야 면역력이 제대로 형성되는 거다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영상 댓글에 아주 많은 분들이 본인 접종 후의 상태에 대해서 많이 댓글들을 남겨주셨는데 일단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접종 부위가 아프거나 붓거나 하는 등의 국소 반응 또는 열이 난다거나 오한이 생기는 등의 전신 반응은 결국 부작용입니다. 약을 만들 때 필연적으로 아픈 약을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약을 만들다가 없애지 못한 이상 반응일 뿐입니다. 젊은 분들도 접종 후에 아무 증상이 없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게 맞고 제 주변에도 화이자 또는 모더나를 맞고 나서 또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나서라도 특별한 증상 없이 넘어가셨던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접종에 대한 개인 반응은 모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많은 댓글이 달렸던 과연 화이자 접종 부위에는 자석이 붙느냐? 접종을 여기다 했는데 사실 티도 잘 안 나요. 구멍이 없어. 첫 번째 자석은 병따개입니다. 이거 체코 가서 사온 건데 안 붙습니다. 전혀. 두 번째 자석, 잘츠부르크에서 사온 자석이죠. 당연히 안 붙습니다. 로마 가서 사온 콜로세움 자석. 붙을 리가 없고요. 여기 자석은 제일 세요. 네 번째 하와이에 가서 사온 자석. 당연히 안 붙습니다. 붙었다. 뻥이지롱. 화이자 백신 맞으면 자석 붙는다는 얘기는 대체 어디서부터 나온 건지 모르겠네요. 이런 걸 괴담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화이자 2차 백신 접종 후에 특별한 부작용은 없었습니다. 아직도 팔이 좀 뻐근하긴 뭐야? 이거 어떻게 없애는 거야 이거? 아스트라제네카 1차 그리고 화이자 2차 접종을 했을 경우 화이자를 2번 맞았을 경우랑 항체 생성률이 거의 비슷하고 안전성도 약간의 부작용이 증가하는 경우는 있지만 입원할 정도는 아닌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는 드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라에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춘다 화이자를 맞춘다 계속 방침이 바뀌고 있어서 많이 혼란스러운 부분은 저희 의사들도 있지만 결국 최대한 많은 사람이 접종을 완료할수록 코로나 백신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빨리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어서 와서 접종을 완료하시길 바랍니다.